블랙리스트 그 실체를 규명해달라 대법에 항의를 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첫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울산 창원지법 부장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열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부장판사가 최한돈 부장판사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결과는 물론이고 조사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재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고 여기 항의하면서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 이번 사표 파장이 있습니까? 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명확하게 좀 해드렸으면 하는 게요. 네.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재조사가 아니고요. 예. 추가조사입니다. 추가조사요? 재조사와 추가조사의 차이는 종전에 있었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하겠다는 게 재조사고요. 예. 네, 그 조사 결과는 이름 인정은 하는데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추가조사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서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그 작성된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PC가 있었습니다. 예. 그 PC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그 안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 PC 자체 그 조사를, 피조사자인 법원행정처 쪽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거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자는 것이 이제 추가조사 요구의 핵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파장이라는 것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판사의 사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판사 자신이 이제 어떤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었었거든요. 사법부동 때도 그랬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그만큼 이 대법원장이라든가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사들의 의사가 강하다는 거고요. 예. 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제 충격적인 거죠. 이 사표 제출이 10년 전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10년 넘어서 다시 이제 벌어진 일이라. 그렇죠. 그 전에 박시환 부장판사가 2003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에 정확하십니다. 항의해서 이제 사표를 낸 이후에 이제 사법사상 두 번째 사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는 이제 판사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 대표 판사회를 열고 결의를 했는데 예. 그런데도 이게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뭐 좌절감, 뭐 무력감 이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사표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줄사표로 이어진다든지 혹시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판사들이 아무래도 예.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 그렇죠.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 판사들도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줄사표를 내게 되면 종전에도 그래왔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타개하려고 만든 제도가 사실 판사회의 제도입니다. 집단적으로 의사를 집약을 해서 표현을 하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판사회의 제도가 있는데 왜 줄사표를 내느냐 이렇게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 소지가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양대법원장이나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뭐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장담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있게 되는 이
이제 두 번째 제2차 전국 대표 판사 회의인데요. 예. 이 이후에 대법원 측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정권도 바뀌었고 적폐청산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추가 조사 가능성, 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문제는요, 이 예. 추가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인데요. 이제 뭐 재조사라든 추가 조사라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예. 사법행정권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행정적으로 이제 어떠한 법원 내부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예. 문제는 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수장이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다 내놓고 지금 대표판사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원회라든가 판사들, 일선 판사들한테 이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양 대법원장 자체가 지금 적폐 세력이고 완전히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청산돼야 되는 대상의 수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오를 조사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양 대법원장이 자기 권한을 내놓고 그걸 조사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거는 그 가능성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판사님 보시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 대법원장은 아무 결단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 사태가 인재기형까지 이르게 됐을 때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직에서도 사퇴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전국 대표 판사의 요구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양 대법원장은 정말 어떤 이 제3자가 아니라 좀 전에 뭐 사법파동이나 이런 그 사태에서 봤을 때처럼 예. 그게 아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원흉이고 법원을 망친 수괴거든요. 수장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인사라든가 뭐 이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사퇴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정확하게 보면 이거 사퇴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면 탄핵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만약에요. 추가 조사가 네. 실시가 돼서 네.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블랙리스트가 나왔던 데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다음 국정원에서 이제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사들을 종전에 사찰을 해왔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물론 위법한 행위인 거는 뭐 더 나아가서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예. 이 판사들이 하는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판결, 국민의 이익이라든가 의사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됐을 경우에 이것은 법원의 존재 가치라든가 국가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긴 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뭐 이 작성이라든가 뭐 그런 집행에 관여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땅에서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할 정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사실 믿기도 어렵고 믿고 싶지도 네. 않은 얘기인데 뭐 물론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법부마저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해온 부분이 있다면 또 서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진상이 그렇습니다.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돼서 사법부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일선 판사들한테 이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양 대법원장 자체가 지금 적폐 세력이고 완전히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청산돼야 되는 대상의 수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오를 조사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양 대법원장이 자기 권한을 내놓고 그걸 조사하는데 동의를 한다. 이거는 그 가능성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판사님 보시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정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대법원장은 아무 결단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 사태가 인재기형까지 이르게 됐을 때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건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직에서도 사퇴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전국 대표 판사의 요구가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면 양대법원장은 정말 어떤 이 제3자가 아니라 종전에 뭐 사법파동이나 이런 그 사태에서 봤을 때처럼 예. 그게 아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원흉이고 법원을 망친 수괴거든요. 수장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인사라든가 뭐 이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블랙리스트 그 실체를 규명해 달라 대법에 항의를 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첫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울산 창원지법 부장판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열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부장판사가 최한돈 부장판사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그 결과는 물론이고 조사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재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고 여기 항의하면서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 이번 사표 파장이 있습니까? 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명확하게 좀 해드렸으면 하는 게요. 네.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재조사가 아니고요. 예. 추가조사입니다. 추가조사요? 재조사와 추가조사의 차이는 종전에 있었던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하겠다는 게 재조사고요. 예. 네, 그 조사 결과는 이름 인정은 하는데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추가조사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서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판사 블랙리스트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그 작성된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PC가 있었습니다. 예. 그 PC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그 안에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 PC 자체 그 조사를, 피조사자인 법원행정처 쪽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거부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하자는 것이 이제 추가조사 요구의 핵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파장이라는 것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판사의 사표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판사 자신이 이제 어떤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이었었거든요. 사법파동 때도 그랬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그만큼 이 대법원장이라든가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사들의 의사가 강하다는 거고요. 예. 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제 충격적인 거죠. 이 예. 사표 제출이 10년 전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10년 넘어서 다시 이제 벌어진 일이라. 그렇죠. 그 전에 박시환 부장판사가 2003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에 정확하십니다. 항의해서 이제 사표를 낸 이후에 이제 사법사상 두 번째 사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는 이제 판사들이 추가 이렇게 하면 국가공무법 위반 문제 소지가 또 제기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네요. 예.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양대법원장이나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뭐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장담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있게 되는 이 이제 두 번째 제2차 전국 대표 판사 회의인데요. 예. 이 이후에 대법원 측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정권도 바뀌었고 적폐청산이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네. 추가 조사 가능성 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문제는요. 예. 이 추가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인데요. 이제 뭐 재조사라든 추가 조사라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예. 사법행정권에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행정적으로 이제 어떠한 법원 내부의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예. 문제는 이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수장이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전적으로 다 내놓고 지금 대표 판사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원회라든가 판사들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판사들이 모여서 전국 대표 판사회의를 열고 결의를 했는데 예. 그런데도 이게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뭐 좌절감, 뭐 무력감 이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밖에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사표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줄사표로 이어진다든지 혹시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판사들이 아무래도 예.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라 그렇죠.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 판사들도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줄사표를 내게 되면 종전에도 그래왔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타개하려고 만든 제도가 사실 판사회의 제도입니다. 집단적으로 의사를 집약을 해서 표현을 하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판사회의 제도가 있는데 왜 줄사표를 내느냐